조선 광해군 8년 1616년 여름 한 양반이 허준을 찾아왔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선생님, 한 달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눕기만 하면 온갖 생각이 떠올라 잠이 오지 않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아침에 더 피곤합니다. 허준이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양반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집안일, 관청일,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허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잠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약입니다. 잠을 못 자면 100가지 약도 소용없습니다. 오늘부터 잠 잘 자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 내경편 수면편을 펼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어야 한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다. 낮과 밤을 바꿔 살면 몸이 망가진다. 잠은 보약 중에 보약이다. 허준에게 잠은 치료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허준은 먼저 잠이 왜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잠을 자는 동안 기운이 회복되고 피가 만들어지며 오장육부가 쉰다. 잠을 자지 않으면 기운이 빠지고 피가 마르며 장기가 상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선조께서 정사에 바쁘시어 밤늦게까지 주무시지 못하자 허준이 간곡히 아뢰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잠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면 용상께서 병드십니다. 밤 11시 전에는 반드시 주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할까요? 허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8시즌, 즉 6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 한다. 젊은 사람은 6시간도 괜찮지만 늙은 사람은 8시간을 자야 한다. 너무 많이 자도 해롭고 너무 적게 자도 해롭다. 동의보감에는 계절별 수면 시간도 나와 있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조금 적게 자도 되고 가을과 겨울에는 조금 많이 자는 것이 좋다. 봄, 여름은 양의 계절이라 활동이 왕성하고 가을, 겨울은 음의 계절이라 휴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언제 자야 할까요? 허준은 매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밤 11시, 즉 자시가 되기 전에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자시는 음이 가장 깊고 양이 태동하는 시간이다. 이때 자지 않으면 양기가 손상된다. 동의보감에는 자시에 자지 않는 것은 생명을 줄이는 것과 같다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한 관리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습관이 있었다. 매일 새벽 한두 시에 잠들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몸이 야위고 병이 많아졌다. 의원이 진찰하니 밤늦게 자서 간과 신장이 상한 것이었다. 허준은 일찍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야 한다. 해가 떴는데도 자리에 누워 있으면 기운이 무거워진다. 특히 오전 9시가 넘도록 자면 하루 종일 나른하다. 동의보감에는 이른 아침의 기운이 가장 맑다. 이 기운을 놓치면 하루가 무거워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잠은 어떨까요? 허준은 낮잠에 대해 양면적으로 말합니다. 짧은 낮잠은 약이지만 긴 낮잠은 독이다. 점심 식사 후 한가, 즉 15분에서 30분 정도 눈을 붙이면 오후 기운이 좋아진다. 하지만 1시간 이상 자면 밤잠을 망친다. 제중신편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선비가 매일 점심 후 짧게 눈을 붙였다. 30분만 자고 일어났다. 이 습관 덕분에 오후에도 집중력이 높았고 밤에도 잘 잤다. 반면 다른 선비는 점심 후 2시간씩 잤는데 밤에 잠이 안 와서 고생했다. 이제 잠을 잘 자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허준은 10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라. 동의보감에는 저녁에 많이 먹으면 위장이 쉬지 못해 잠을 설친다. 저녁은 아침의 절반만 먹어라. 잠들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쳐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림차류를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매일 저녁 잔치처럼 먹었다. 밤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잠을 못 잤다. 의원이 저녁을 죽 한 그릇으로 바꾸게 했더니
잠을 잘 자게 되었다. 두 번째, 잠들기 전에 발을 씻어라. 허준은 이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어라. 발을 씻으면 온몸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와 마음이 안정된다. 발을 씻은 후 발바닥 가운데를 100번 문질러라. 그러면 더욱 잘 잔다. 동의보감에는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발이 따뜻해야 잠이 온다. 발이 차가우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어렵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호사설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밤 동의보감의 가르침대로 발을 씻는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천천히 씻으면 하루의 피로가 풀린다. 그리고 발바닥 가운데를 주물러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온다. 세 번째, 잠자리 환경을 정돈하라. 허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방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한다. 밝으면 양기가 흩어져 잠들기 어렵다. 시끄러우면 정신이 안정되지 않는다. 더우면 열로 잠을 설친다. 동의보감에는 방 온도는 살짝 서늘한 것이 좋다. 너무 더우면 악몽을 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잠들기 전에 생각을 비워라. 허준은 말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일 할 일, 오늘 한 일, 걱정거리를 침대로 가져가지 마라. 침대는 오직 자는 곳이다. 생각은 침대 밖에 두고 들어가라. 조서망조실록 광해군 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허준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대신에게 가르쳤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앉아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모든 생각을 정리하게 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우면 오직 숨만 생각하게 했더니 잠이 잘 왔다. 다섯 번째, 잠들기 전에 호흡을 고르라. 동의보감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누워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어라.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되 숨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쉬어라. 100번을 세다 보면 어느새 잠들어 있다. 제중심편을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한 선비가 1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했다. 온갖 약을 써도 소용없었다. 의원이 호흡법을 가르쳤다. 누워서 조용히 숨만 세게 했다. 처음에는 100까지 세는 동안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열흘쯤 지나자 50쯤 세면 잠이 들었다. 한 달 후에는 20번만 세도 잠들었다. 여섯 번째, 잠드는 자세를 바르게 하라. 허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자라.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눌리지 않는다. 다리는 살짝 구부리고 손은 배 위에 가볍게 올려놓아라. 엎드려 자거나 천장을 보고 자지 마라. 동의보감에는 잠자는 자세가 나쁘면 악몽을 꾸고 목과 허리가 아프며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일곱 번째, 잠들기 전에 화면을 보지 마라. 비록 허준 시대에는 TV나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비슷한 경고를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책을 많이 읽지 마라. 특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나 어려운 글은 정신을 각성시켜 잠을 방해한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촛불을 끄고 조용히 쉬어라. 여덟 번째, 규칙적으로 자라. 허준은 말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은 늦게 자는 것은 몸을 혼란스럽게 한다.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자지 마라. 규칙적인 생활이 최고의 명약이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허준이 궁녀들에게 수면 교육을 했다. 매일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게 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한 달 후 모두 건강해지고 피부가 좋아졌다. 아홉 번째, 낮에 햇볕을 쬐라. 동의보감에는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면 밤에 잘 잔다. 햇볕이 양기를 채워주어 밤에 음기가 잘 내려온다.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으면 밤낮이 뒤바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중심편을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불면증으로 고생했다. 알고 보니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었다. 의원이 매일 1시간씩 밖에 나가 햇볕을 쬐게 했더니 일주일 만에 잠을 잘 자게 되었다. 열 번째, 낮에 적당히 움직여라. 허준은 말합니다. 낮에 몸을 쓰지 않으면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하지만 너무 격렬하게 움직여도 안 된다. 저녁에 과로하면 오히려 잠을 못 잔다. 오후 3시 이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라.
동의보감에는 매일 천천히 걷는 것이 최고다. 아침에 1000걸음, 저녁에 1000걸음 걸으면 밤에 깊은 잠을 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주는 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꿈은 몸의 신호다. 어떤 꿈을 꾸는지 보면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주는 꿈을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생각의 꿈입니다. 낮에 생각한 것이 밤의 꿈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병이 아니다. 낮에 생각을 비우면 이런 꿈이 줄어든다. 둘째, 감정의 꿈입니다. 화가 많으면 싸우는 꿈을 꾸고, 두려움이 많으면 도망가는 꿈을 꾸며, 슬픔이 많으면 우는 꿈을 꾼다. 이것은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 셋째, 몸의 꿈입니다. 허주는 이것을 특히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간이 나쁘면 화가 나는 꿈을 꾸고, 폐가 나쁘면 슬픈 꿈을 꾸며, 심장이 나쁘면 웃는 꿈을 꾸고, 비장이 나쁘면 노래하는 꿈을 꾸며, 신장이 나쁘면 물에 빠지는 꿈을 꾼다. 의림처류를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자꾸 물에 빠지는 꿈을 꾸었다. 의원이 신장이 약한 것으로 진단하고 신장을 보하는 약을 주었더니 꿈이 사라지고 허리 통증도 나았다. 넷째, 날씨의 꿈입니다. 덥거나 추우면 그에 맞는 꿈을 꾼다. 이불이 너무 두꺼우면 더운 꿈을, 이불이 얇으면 추운 꿈을 꾼다. 이것은 잠자리 환경을 바꾸면 해결된다. 다섯째, 귀신의 꿈입니다. 허주는 이것을 가장 나쁘게 보았습니다. 악몽을 자주 꾸는 것은 정신이 약해진 것이다. 기운을 보하고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 동의보감에는 꿈을 줄이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잠의 질이 나쁘다. 꿈을 줄이려면 낮에 생각을 비우고 저녁을 적게 먹으며 잠들기 전에 발을 씻어라. 또한 대추와 연밥을 먹으면 꿈이 줄어든다. 성호사설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너무 많아 아침에 피곤했다. 동의보감의 가르침대로 매일 저녁 대추차를 마시고 발을 씻고 마음을 비우고 잠들었다. 한 달 후 꿈이 절반으로 줄었고 아침에 개운해졌다. 허주는 악몽을 꿀 때 대처법도 알려줍니다. 악몽에서 깨면 즉시 일어나 앉아라. 물 한 잔을 마시고 심호흡을 하라.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라. 악몽을 계속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면 또 꾼다. 조서망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광해군께서 악몽으로 밤마다 잠을 설치셨다. 허준이 악몽에서 깨면 촛불을 켜고 좋은 글을 읽게 했다. 그리고 다시 잠들 때는 좋은 생각을 하며 잠들게 했더니 악몽이 줄었다. 허준은 특별히 노인의 수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늙으면 잠이 줄어든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억지로 많이 자려 하지 마라. 5시간만 푹 자도 충분하다. 대신 낮에 짧게 눈을 붙이면 좋다. 동의보감에는 노인은 밤잠이 짧으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새벽 기운을 맞이하는 것이 보약보다 낫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중신편을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한 노인이 밤에 3시간밖에 못 자서 걱정했다. 의원이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인은 짧게 자는 것이 정상입니다. 대신 질 좋게 주무십시오. 노인에게 걱정을 버리게 하고 짧게라도 깊이 자게 했더니 건강해졌다. 허주는 계절별 수면법도 제시했습니다. 봄에는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라. 여름에는 밤 10시에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나라. 가을에는 밤 9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라. 겨울에는 밤 9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라. 동의보감에는 계절의 리듬을 따르면 병이 없다. 여름에 늦게까지 깨어 있어도 괜찮지만 겨울에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양기가 손상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주는 불면증의 종류도 구분했습니다. 첫째, 잠들기 어려운 불면증입니다. 누워도 1~2시간 잠이 안 오는 것은 마음이 불안한 것이다. 생각이 많거나 걱정이 많아서다.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둘째, 자주 깨는 불면증입니다. 잠들었다가 자주 깨는 것은 간이나 신장이 약한 것이다. 간을 보호하고 신장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새벽에 일찍 깨는 불면증입니다. 새벽 3~4시에 깨서 다시 못 자는 것은
피가 부족한 것이다. 피를 보충해야 한다. 의림처료를 보면 3가지 불면증의 치료 사례가 모두 나옵니다. 각각 마음 다스리기, 간신 보하기, 피 보충하기로 치료했다는 기록입니다. 허준은 수면제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약으로 억지로 재우는 것은 좋지 않다. 일시적으로는 잘 자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나빠진다. 약에 의존하지 말고 생활을 바꿔야 한다. 동의보감에는 진정한 치료는 약이 아니라 생활이다. 일찍 자고, 규칙적으로 자고, 낮에 움직이고, 저녁을 적게 먹는 것. 이것이 불면증의 진짜 치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대신이 불면증 약을 달라고 했다. 허준이 약 대신 생활 지침을 주었다. 대신이 불만스러워했지만 허준의 고집에 못 이겨 따랐다. 한 달 후 대신이 찾아와 감사했다. 약 없이도 잠을 잘 자게 되었다고. 허준의 수면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연의 리듬을 따르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어라.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다. 인간이 하늘의 법칙을 거스르면 병든다. 하늘의 리듬을 따르면 100살을 산다.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을 보면 영조 대왕의 수면 습관이 나옵니다. 영조께서는 평생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5시에 일어나셨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습관을 지키셨다. 이것이 83세 장수의 비결이라 하셨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은 잠의 중요성과 잘 자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 11시 전에 자고 저녁은 가볍게 먹고 자기 전에 발을 씻고 생각을 비우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깊은 잠을 만들고 깊은 잠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저녁 식사는 일찍, 가볍게 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TV나 스마트폰을 끄세요.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세요. 침대에 누워 천천히 숨을 쉬며 하나, 둘, 셋 세어보세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허준이 400년 전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잠은 하늘이 준 가장 큰 약입니다. 100가지 보약보다 한 번의 깊은 잠이 낫습니다. 잘 자는 사람이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 이상 건강 역사록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 모두 깊은 잠을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허준이 남긴 수면의 지혜와 함께 건강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